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오늘 시장에서 좀 많이 요즘 최근에 핫하고 많이 오르고 있는 박셀바이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박셀바이오는 그 서울대가 아닌 진짜 간판인 실력으로 지금의 자리까지 올라온 아주 입지전적인 그런 바이오 신약 개발 회사입니다. 이게 이제 전남대 그 교수님들이 주축이 돼서 만든 회사인데요. NK바이오라고, NK 줄기세포죠. 이 NK 세포 치료제를 개발하는 업체로 좀 기존에 우리나라의 이 주류 제약사나 주류 이제 바이오 신약 개발하는 거에서 좀 약간 동떨어진 그런 NK 세포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으로 이번에 그 진짜 성과를 제대로 좀 냈다고 할까요? 대단한 그 입지전적인 회사인 건 맞습니다. 이 회사의 이제 창업자, 각자 대표이긴 한데 이재종 대표 같은 경우도 전남대 의대에서 석박사를 하시고 여기에 지금 현재 전남대 교수, 병원에 이제 전남대 교수로 있는 분이시고 또 그러니까 각자 대표이신데 이준행 각자 대표도 전남대 의대 교수입니다. 의대 교수들이다 보니까 이제 임상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더 플러스 같은 혜택을 본다기보다는 하여튼 그 좀 더 나은 방식으로 신약을 개발하는 방법을 좀 제시한 것도 같고요. 하지만 실제로 이 신약 개발은 다른 업체들과 똑같이 전임상, 임상 이 단계를 거쳐가면서 착실하게 받아오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그 파이프라인을 보시게 되면 가장 많이 나가는 게 간암 세포 치료제입니다. 이쪽이 이제 임상 2상까지 끝냈고 임상 2상 결과를 가지고 요번에 그 임상 3상을 보고서 나오기 전에 그 진짜 이제 다른 모든 어떤 약으로도 이 삶을 연장하기 어려운 마지막까지 간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 약을 사용할 수 있게 KFDA에서 승인을 내준 겁니다. 이게 이제 이슈가 돼서 최근 주가가 많이 오르는 거죠. 근데 이런 분들한테는 실제로 다른 약이 기존의 시장에 나와 있는 약이 안 먹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신약으로 개발하고 있는 이 VAX NK 세포를 이용한 치료제가 그나마도 어떤 효능을 보이면서 이분들의 생명 연장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이 어떤 분은 지금 최초로 이 약을 임상 투여받은 그 간암 환자는 3년 동안 지금 생존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회사가 그 작년 2022년 사업보고서상 공개되어 있는 지금 임상 단계들을 보시게 되면 이 간암세포 치료제가 가장 임상이 많이 나가 있는 상태고 그 외에는 비임상, 그러니까 전임상 단계에 머물러 있어서 아직은 갈 길이 많은 거죠. 이쪽은 전임상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그 임상에 들어갔을 때 다른 그 치료제보다도 훨씬 더 이 광범위하게 임상 실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도 이런 쪽은 아마 라이선스 아웃을 중간에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그리고 이 회사의 그 재무제표를 보시게 되면 특이하게 매출란이 다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회사는 순수하게 R&D만 하는 회사예요. 즉, 그 말은 팔 물건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매년 적자를 감수하면서 R&D에 돈을 쏟아붓고 있는 회사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 다른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이 적자 규모도 그렇게 크지는 않죠. 매년 30억, 40억, 단기순손실 60억 정도 요번에 제일 많이 나왔는데요. 그래도 요번에 임상 3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임상 2상을 완료하고 이 간암세포 치료제를 실제로 그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간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투약할 수 있게 되면서 이에 대한 그 실적,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의사들에게 이 약을 선택하게 할 수 있는 레퍼런스, 이거를 이제 쌓고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임상 3상이 나와서 본격적으로 상업화됐을 때 이 약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최대주주 지분이 29.7% 정도밖에 안 돼요. 물론 바이오 업체들 중에서는 그게 낮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 투자가들이 너무 많죠, 중간에. 최대주주인 이재중과 이준행, 이 두 분이 합쳐서 이제 21% 정도 갖고 있고, 나머지 한 10여 프로가
개인 투자가들한테 이제 분산이 돼 있는 건데요. 이 개인 투자자들은 언제든지 이 관계를 소멸시키고, 그러니까 임원을 퇴직하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주식을 팔 수 있을 때 팔아서 현금화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최대주주인 2명, 이재중과 이준행, 이 둘이 21%가 22% 정도 되죠. 22% 정도가 이 최대주주 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는 R&D가 더 필요하다면 유상증자를 한 번 정도는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최소한 이 회사가 그렇게 급하게 서둘러서 유상증자를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공모자금이 아직도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버틸만 할 텐데, 그래도 중간에 문제가 되면 기존에 지금 임상 2상까지 했던 지금 현재 가남세포 같은 경우는 충분히 라이센스 아웃을 할 수 있는 좋은 대상이 되고 값어치도 충분히 좋게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라이센스 아웃 같은 걸 선택할 경우에는 회사가 주식 가치가 희석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주식은 저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작년에 이 회사가 중간에 2022년 8월 달에 주가가 아주 폭락한 적이 있어요. 그 직전에 이제 혈액암 치료제에 대한 임상 실험이 결과가 나오긴 했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기존의 혈액암 치료제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자신들이 개발해왔던 것들을 추가적으로 더 개발할 이유가 없다고 포기를 했습니다. 왜냐면 이거를 개발해서 임상 3상까지 가서 이 혈액암 치료제를 만든다 할지라도 기존에 시장에 나와 있는 제품들이 나와 있는 약들이 더 경쟁력이 있다면 의사들은 이 회사의 박셀바이오의 혈액암 치료제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의사들은 최대한 많은 검증된 자료, 대기업, 특히 이제 거대 다국적 제약사들이 대규모 임상을 통해서 임상 데이터를 충분히 갖고 있는 그런 약들을 신뢰하지, 이런 중소기업이 적은 규모의 임상 실험을 한 약을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대규모 대형 다국적 제약사를 통해서 라이센스 아웃을 통해서 대규모 임상 실험을 해서 임상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는 게 훨씬 더 중요하죠. 근데 최근 들어서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는 이유는 이 진행성 간암 치료제에 대한 KFDA에서 사용 승인을 내줬습니다. 임상 2상을 끝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임상 2상 대상이 됐던 임상을 했던 분들 중에 완전 분해, 즉 이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케이스도 나온 거예요. 그런 케이스에 대한 보호가 있으면서 이 약은 안정성이나 효능면에서 충분히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지금 특히 이제 암 환자 중에 말기 암 환자들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겠다고 KFDA가 승인을 해준 겁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임상 3상이 끝날 경우에는 그동안 쌓여있는 이런 임상 데이터가 의사들로 하여금 이 약을 처방하게 되는 확률을 높여주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죠. 하지만 이 진행성 간암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그 병 자체가 그렇게 크게 시장 자체가 큰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 세계적으로 블록버스터급 신약이 된다라고는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가 독자적으로 전임상부터 임상 1상, 2상 지금까지 개발해왔던 이 신약이 말 그대로 말기 간암 환자들에게 실제로 사용해서 어떠한 효능을 보고 안정성을 검증받았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박셀바이오에게 최근의 주가 상승은 당연히 따라가 줘야 될 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이제 유상증자에 리스크가 있다는 게 투자자로서는 좀 리스키한 부분이긴 한데요. 그래도 이 회사가 그 전에도 라이센스 아웃을 해서 지금 현재 개발했던 진행성 간암 치료제를 다국적 제약사에게 이렇게 해외 판권을 판다든가 이렇게 한다면 오히려 박셀바이오에겐 더 좋을 수도 있겠죠. 이 NK 세포 치료제라는 게 주류 학계에서 주류 신약 개발을 하는 데에서는 약간 떨어져 있는 기술이었고 변방의 기술이었지만, 이 기술로 인해서 실제로 간암에서 벗어난 완치되는 환자가 나온다면 이 박셀바이오의 기술력에 대한 시장의 인정이 훨씬 더 업그레이드가 점프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기업 가치가 확실히 뜨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박셀바이오는
실제로 바이오 신약 개발 회사에 투자하는 투자자로서 한 번쯤 만나보고 싶어 하는 그런 회사에 있죠. 왜냐면 서울대라는 간판이 아니라 실제로 R&D를 통해서 있던 어떤 기술적 진보를 만들어내고 그 기술적 진보 속에서 신약을 개발해낸 실력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면에서 박셀바이오는 박수받아 마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